오늘은 실전에서 두시면 안 돼 수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수법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수를 모은 제발 이수많은 코너입니다. 제발 이수많은 코너에 나오는 두지 않아야 할 수법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두시는 수법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수법들이 이제 물론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수법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수법들이 아무 때나 두셨을 때 맞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아마추어 팬분들께서 이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드시기 때문에 이 수법을 아예 두시지 않으시는 것이 승률에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모양은 이 붙여 뻗는 모양이에요. 많이 의아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정석이죠.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정말 많이 두는 정석인데 제발 이수만은 첫 번째에 올라온 이유도 많이 두시지만 나쁘기 때문입니다. 자, 붙여 뻗게 된다면 베개 뻗고 맞고 세 칸을 벌리고 한 칸을 뛰는 데까지가 정석입니다. 자, 이 정석을 많이 두시는 분들 이제 제가 바둑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몇 분께도 여쭤봤는데요. 일단 이유는 흙이 굉장히 튼튼하고 집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귀도 지키고 튼튼하게 그리고 귀도 지키고 튼튼하다. 이것이 흙으로 많이 두시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나쁜 이유, 이쪽으로 한번 정석을 옮겨서 순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한 칸을 띱니다. 뭐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죠. 백이 세 칸을 벌립니다. 물론 이제 두 칸을 많이 벌리지만 세 칸을 벌린다고 해서 악수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자, 대부분 이제 이 정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초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물론 이런 어떤 자리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뭔가 이제 벌리는 자리가 더 클 겁니다. 벌리거나 걸치는 자리가 더 클 텐데 여기서 붙이고 뻗어서 귀를 지킨 것이 이 정석입니다. 흙이 상당히 느려요. 이 정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결국 간과하시는 것이 선호수 관계입니다. 흙이 지금 후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변을 벌려가야 되는데 이 정석은 상당히 느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으로는 이 붙여 뻗는 정석, 물론 이제 프로들이 쓰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흙은 이 상변을 키우게 되고 백은 이 우변을 키우게 되는데 이 우변이 값어치가 떨어지고 상변이 값어치가 높을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그냥 붙여 뻗는 수를 두지 마시고 걸쳤을 때 날일자를 두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제발 이수만은 두 번째 수법입니다. 지금 이제 흙이 굳혀본 장면인데 백으로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수를 그래서 두 번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수도 물론 둘 수 있어요. 물론 둘 수 있는데 역시 10번에 7, 8번은 틀리기 때문에 두시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흙이 일단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2선으로 달려나가는 자체가 백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고요. 그리고 흙이 이렇게 받더라도 대부분 손해입니다. 집을 깼지만 중앙 쪽에 이렇게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곳이나 다른 곳에 뭔가 싸움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돌과 이 돌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흙이 이때는 수비를 하지 않고 이 선에 달린 돌을 이용해서 백에게 싸움을, 전투를 걸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붙여가는 수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백이 골치 아파요.
일단 이렇게 젖혀나가는 것은 흙이 젖히고 끊을 때 늘어간다면 잡잔이 이쪽에서 이제 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렇게 쳐서 뚫어갈 수도 있습니다. 백이 이제 이 한 점을 그리고 이 두 점까지 잡아서 많이 잡았지만 귀가 뚫린 게 있기 때문에 이 형태 역시 흙이 약간 좋은 갈림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그렇다면은 위로 젖혀가는 것도 흙이 늘어갑니다. 문제죠. 백이 뻗자니 밀어갔을 때 위로 단수 맞는 것도 굉장히 아픈데요. 이곳에 막히면 이 한 점도 갇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였을 때는 백이 이 수에 대해 대부분 응수를 잘 못하고 이렇게 입구자로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흙이 젖히고 이어서 이렇게 전투를 걸어가는 수법. 백이 기분이 나쁜 수법이 되겠고, 이렇게 봤더라도 백은 이 선을 긴데 반해 흙은 물론 집이 좀 깨진 느낌은 있지만 아직 완벽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잃은 것보다 이렇게 두텁게 중앙을 틀어막은 것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는 언제 두느냐? 이 수는 언제 두느냐? 우선 첫 번째로 이 돌이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달리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두는 거지 여기에 집을 깨거나 하려고 두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 흙이 이제 완전히 집이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집을 깰 수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수가 없다고 치고 흙이 이렇게 막혀서 다 집이 된 거예요. 이때는 이제 어차피 A나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수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흙이 지금 이렇게 다 막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A로 들어가는 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당장 무리더라도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침입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을 띄면서 계속해서 이 침입 수단을 노리면서 흙의 모양을 좁히는 수를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두지 말아야 할 수, 여기 달리는 수였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모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수법입니다. 이 세 번째 수법 또한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데요. 사실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발 이 수만은 코너에 넣었습니다. 이곳에 침입하는 수예요. 이 침입하는 수 진짜 많이들 두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석도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백의 응수에 따라 공부해야 되는 정석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주변 상황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것을 아무 곳에나 아무 상황에서나 10번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7번, 8번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한테 한 석점 정도 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들어가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수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나오는 정석들을 다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지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정석도 알아야 되겠죠. 백이 우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모양이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면 뭐 대충 만들어 봤어요. 백은 이렇게 붙이고 늘거나 끼우거나 물론 이제 축이 안 되면 끼울 수 없고요. 늘 때 이렇게 막아서 세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찔러야겠죠? 막고 단수 치고 있고 막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제 흙의 실리와 백의 세력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넓을 때 이 정석을 택하게 된다면 정석임에도 불구하고 흙이 망합니다. 물론 이제 백도 이런 세력이 없는 경우에는 백이 망한 모양이 되는데 이게 주변 상황에 따라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정석입니다.
이렇게 백세력이 넓을 때 이렇게 뒀다. 그냥 망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아야 할 모양은 이것도 역시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붙일 때 끼울 수 있냐 혹은 끼울 수 없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끼울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시는 것이 끊은 다음에 축관계예요. 흙은 이렇게 몰아가는 축도 좋아야 합니다. 만약에 축이 안 된다면 흙이 곤란한 형태가 되겠고요. 이 축도 좋아야 합니다. 이 축 역시 흙이 좋지 않다면 흙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깜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늘어서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늘어서 두었을 때도 함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늘어서 두었을 때 우선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것은 사실 부분적으로만 보면 정석이 아니에요. 흙이 망한 모양입니다. 흙이 이렇게 아래에서 살았지만 덱의 세력이 훨씬 좋아요. 근데 프로들은 이렇게 둡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황이 이 상황에 맞기 때문인데, 프로들은 이렇게 막힌다고 가정을 하고 덱의 세력이 별로 쓸모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석을 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갈라쳐져 있다거나요. 이런 식으로 흙의 주변이 튼튼하면 대충 이런 바둑이라고 치면 흙이 둘만합니다. 덱이 세력이 있더라도 흙이 더 두텁고 이곳의 모양이 좁기 때문에 흙이 나쁘지 않은 형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극적으로 좀 바꿔서요. 예를 들면은 뭐 덱이 뭐 어딘가 세력이 있다거나 너무 웅장합니다. 이 세력과 이 모양이 호응을 하기 때문에 흙이 곤란한 모양이 되겠고요. 혹은 이 세력을 이용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자, 뭔가 이런 식으로 싸움이 붙었을 때도 역시 이 세력은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석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백이 이렇게 옆으로 먼저 붙여가는 수를 둘 수도 있어요. 흙이 만약에 막는다면 젖혀갑니다. 원래 이제 흙이 만약에 백이 막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뻗어간다면 흙은 이렇게 밀어놓고 치받고 붙여서 넘어가는 수를 둬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붙이는 교환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까처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이 끊어간다면 흙이 망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흙은 만약에 백이 이곳을 붙여온다면 이곳을 젖혀가야 하는데, 이것도 정석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백의 변화구에 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백이 팩감이 많으면 이렇게 씌우고 붙이고 꼬구 쳐가는 수법을 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는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곳을 너무 빨리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곳에 큰 자리가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나쁜 경우의 수들을 다 판단을 하고, 물론 정석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흙으로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흙도 어려운데 백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자, 물론 백도 어려워요. 백도 어려운데 왜 이제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 흙과 백이 둘 다 어렵다면 항상 저런 정석이나 어떤 변화 같은 경우는 침입자에게 불리합니다. 서로 모르는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흙은 실수하면 이 돌이 죽거나 대세가 크게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백이 실수했을 때보다 흙이 실수했을 때의 리스크가 아무래도 침입자 쪽에서 크기 때문에 이런 수법은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형태라고 치면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바둑이죠.
이때는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깎아도 됩니다. 이렇게 둔다고 해서 바둑이 나빠지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침입수는 아예, 물론 이제 실력이 아주 센 프로에게 석점 정도 놓는 실력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시지 않는 분들께는 이 수법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여기 나온 수법들, 물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